사람들의 행동과 동인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궁금증은 늘 있었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우리 사회는 왜 이럴까에 대한 어떤 풀지 못한 궁금증은 늘 있었거든요. 그 관찰과 호기심이 현재의 직업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기록을 많이 남겨요.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라든지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파도의 데이터, 아니면 뭐 공기나 기압의 데이터, 더 나아가서 로봇의 움직임이라든지 공장에서의 자동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고요. 지금은 그걸 빅데이터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소셜 데이터를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회 트렌드에 의해 그를 기반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니즈나 욕망을 이해할 것인가, 그쪽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그런 토픽이에요. 이름 송길영. 나라 송자에 길할 길자에 길영자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계속 가져가라,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별명 마인드 마이너. 저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보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직업이에요. 제가 그 일을 마이닝 마인즈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은 중요할까요? 학력이라는 게 시작할 때의 어떤 동기나 과정에 대한 어떤 준비로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경력은 다음 소프트사장이고 OMW 워킹그룹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BI 데이터 마이닝 학회 부회장이고 현재 고대에서 미디어 학부에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유수의 조직과 일을 다 했어요. 뭐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그다음에 유통회사, 음료회, 제조, 굉장히 많은 전범위 회사들과 일을 10몇 년째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연고를 파는 기업에게 멍에 집중하세요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싱글들한테 주고 싶은 작은 세탁기가 의미가 없다. 싱글들은 빌트인 가전을 쓰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빨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양이라서 작은 세탁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전부 다 우리의 기존의 선입견이라든지 빠른 생각, 섣부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어떠한 형태의 제품이 잘 팔릴 것 같은가에 대한 트렌드도 있고요. 한국 사회가 현재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가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자아나 취향을 높이는 게 더 소중한 형태의 사회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언제부터 어떤 패턴을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열망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증명하거나 제시하는 일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벌써 20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 거대한 정보에서 무엇인가 찾는 행위를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빅데이터를 한 게 아니라 정보에 굉장히 많은 축적된 것을 바라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빅데이터라 부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의 정의를 했을 때, 빅데이터 정의를 했을 때 too big to handle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빅데이터라 불렀어요. 정보가 폭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데 예전에 아니었잖아요. 각자가 만드는 정보가 엄청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빅데이터를 부르게 된 거예요. 데이터의 생성이나 저장, 관리라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커진 거고, 그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안이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특정한 어떤 지역에 가셨던 분들의 족적을 기반으로 감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역학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이렇게 조금씩 늦췄죠.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데이터의 힘이에요. 제가 보기에 데이터를 바라보는 일은 전 산업 범위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과학화는 필연이에요. 과학적 의사결정은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막아줘요. 지구온난화라든지 에어 폴루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이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돼요. 과학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그랬을 때 그냥 왼쪽이야. 이유는 내 기분이 그러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아니, 확률이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이야. 몇 퍼센트냐고? 이것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들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의사결정,
분배나 혹은 생산의 정규화라는 부분들은 전체 사회와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하죠. 공장의 공정 자동화, 최적화부터 스마트폰 서비스의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사람들의 구매 행동을 기반으로 어떤 상품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여러분이 보시는 컨텐츠에 최적화된 형태의 어떤 제시 같은 부분 전부 다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필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쪽에 많이 전문화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남기는 트윗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정보들을 기계가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인식하고 저장하는 과정까지가 하나의 형태이고요.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행동은 어떤 것인가, 어떤 행동이 뜨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툴을 만들고 패턴을 뽑는 사람들이 있고요. 뽑아진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또 가공해서 재정렬한 다음에 인사이트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아까 얘기했던 분류, 분석, 가공, 그 이후에 인사이트의 발견 및 제공까지가 전부 다 다른 전공자들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맡은 파트는 그 뒤쪽에 시스템 이후의 파트들을 제가 맡고 있는 중이에요. 추론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해석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심리사회, 인류학과 같은 다른 형태의 학문에 대한 조예나 혹은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날이 달라져요. 관심이 인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사회라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을 꾸준히 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벼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데 어렸을 때 맨날 혈액형 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거고 MBTI는 그렇지가 않고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검증된 데이터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씀하시니까 상당한 수준까지 맞겠죠? 근데 그거는 결정론은 아니에요. 개인의 자질과 성향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상수가 될 수 있지만 변수는 본인의 의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네, X입니다. 세모입니다. 역량 따라 달라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코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재련하거나 혹은 인사이트를 뽑는 쪽은 툴을 할 수도 있고 코딩도 그렇게 막 헤비한 코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6.5, 3.5 정도? 그래서 컴퓨터 전공자가 더 많고 대용량 정보를 다루고 그거를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컨설테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한 35% 정도?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수백억 건 이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수집하고 분류 분석하는 일이 상당히 들거든요. 테크놀로지 전공자라면 당연히 전산학을 전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서비스라면 오히려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에 대한 전공이 좀 요구될 거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인문 전공자가 저희는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회나 혹은 인간에 대한 심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X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 나왔던 분야는 그만큼 정규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학과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학과를 통해서 나온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기반으로 많이 공부해서 가야 되니까 이 답은 아직까지는 있는 편은 아니다. 5요.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이터를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높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으면 밤을 새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해요. 그러면 밤새도록 맵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맵을 만들었던 행위가 누군가한테는 그냥 게임한 거 아닌가? 누군가한테는 그게 구조물에 대한 설계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건축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거는 창작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보다 관심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성적도 좋아하실걸요,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못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거라면 능히 즐기게 되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의 빅데이터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코딩도 배워야지, 데이터의 전체 구성도 해야지, 인문적 사고도 해야지,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엔 또 그런 필드가 자동화됐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영원히 그림자를 쫓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건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저도 설명을 다 못해요. 왜 그러냐? 데이터 분석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금융 파트도 있고요. 금융도 다시 또 안에 투자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해칭하는 분이 있고, 너무 많아요, 그 안에도. 그렇듯이 데이터 분석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인지를 정의하고, 나는 축산업에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데, 나는 교통의 관제를 좀 하고 싶은데, 나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다음부터는 저 핀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빅데이터 전문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빅데이터를 제거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이쪽이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더 깊게 보고 있어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하나의 먼저 좀 해본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전공자는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람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고, 그 생각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과 학자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을 선호해요, 저희는. 제일 많이 출발하는 책이 아마 머니볼일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밸류를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된 걸 기반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던 영화라서 일단 흥미로운 영화고요. 저희 학회 선생님들은 유머라티를 먼저 보라고 하세요. 그거는 예전에 리터라티라고 하는 그런 식자층이라는 게 숫자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의미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라면 좀 치트키 같은 책이 있어요. 성공의 공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더 포뮬러라고. 흥미로운 게 물리학자가 쓴 자기계발서예요. 전 세계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여러 필드의 직업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린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을 정의해보고 방법을 알려드린 책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은 무수히 많아요. 뭐 프리코노믹스, 매칭이니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 책들은. 근데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보다 인문적 사고를 깊게 하는 책을 읽는 게 맞아요. 방법론보다도.